코로나19 아래 얘기입니다. 이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거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입니다. 코로나19계 리차드 기어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코로나19계 똘똘이 스머프죠.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 또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분입니다. TBS의 간판 드는 아나운서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양구입니다. 오랜만에 세 분 이렇게 다 모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2021학년도 수능시험 치러지고 있어요. 강 기자하고 최지은 아나운서는 수능 세대. 수능 세대죠. 네, 수능 세대. 400점 만점 세대. 설 교수님은 저는 200점 만점 세대. 아, 그래요? 세대가 다르네. 옛날 사람이죠. 더 옛날 사람. 저는 과거 시험. 과거 시험. 예. 설 장원국제. 교수님은 학력고사시죠? 학력고사. 학력고사. 학력고사? 네. 거기다가 선시험 후 지원. 시험 보고 지원할 때 막 눈치 작전하고 하던 그 시절. 네, 몇 대 몇 경쟁률 이렇게 예, 보면서 예. 옛날에는 대학교 들어가려면 그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뉴스 할 때 대학교 무슨과 현재 시각의 경쟁률 몇 대 몇 맞아요. 그렇게 이런 했습니다. 것까지 보도하고 맞았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 눈치 작전은 하셨어요? 저는 제 학과에 원서를 첫 접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다. 제 학과에 1회 1번입니다. 제일 좋은 중학교 나왔으니까.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설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눈치랑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의 네. 마이웨이 가시는 네. 수석 스타일이니까. 합격하셨어요 그때? 수석은 아닌데요. 차석? 차석. 아닌데 네. 그냥 1회 1번이라니. 예. 더 합격자 이상은 안 순서대로 좀 안 학번이 묻겠습니다. 나왔기 오늘 뭐 수능 시험 보는 날이라 옛날 얘기 좀 해봤고요. 그러게요. 자,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자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신규 확진자 수 어제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또 늘었어요. 540명입니다. 이틀째 500명대에서 계속 이제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 목, 금, 토거든요. 이게 이제 올바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화까지는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요. 근데 1월 화가 400명대 나왔다가 네. 수요일 되면서 500명대, 오늘 목요일 날 500명대 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보고 앞으로 뭐 수능 이후의 일정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보다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 대목에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이제 오늘 그 수험생들 수능 보는 수험생들도 부모님들 같은 경우 지금 마음 조마조마하실 것 아니에요. 근데 시험 끝나고 이제 오면은 약간 이제 풀어지고 싶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밥이라도 거. 외식으로 오늘 맛있는 거 먹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외식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잠깐 며칠간이라도 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싶은 마음 비치면 부모님들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방금 설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수능 시험이 끝났다고 대입 일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학별 면접도 있고 그렇지. 대학별 논술도 있고. 근데 지금 대학들은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확진자나 혹은 그 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논술이나 대학별 면접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일반 대학들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끝났다고 좀 풀어졌다가 만에 하나 뭐 확진자가 되거나 네. 혹은 접촉자가 되면은 다음 대입 일정을 챙기지 못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좀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난 2차 대유행 때는 거리두기 단계 올리고 그래서 좀 환자 수가 줄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계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외 생활이 가능했던 좀 온도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계에 관계없이 계속 실내 모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이미 확진이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화되었고요.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WHO도 지적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젊은 층에서 광범위한 확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정부 당국의 얘기를 인용조까지 했거든요. WHO가.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많고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조치, 즉 2단계 이렇게 네. 단계 조치를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기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단계 조치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2.5단계를 가야 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5단계를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후행적일 경우에는 간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단계에 있어서 2.5단계를 가야 되겠는데 상황 자체는 이미 2.5단계에 와 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면 이제 2.5단계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지난주가 400.1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2.5로 가야 되는데 2 플러스 알파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설 교수님은 선제적으로 이거 빨리 2.5단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미 늦었다. 이미 늦어서 네. 이제는 예. 올리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게 그러면은 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 2주 안에 1,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교수님도 늘 저희 TBS TV 프로그램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 앞에 계신 설 교수님 1,000명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재갑 교수 1,000명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자문을 받는 정은경 청장이 네. 그제 1,000명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은경 청장이 1,000명 이야기를 한 게 그냥 시민들한테 겁을 줘서 좀 이동량이라든가 접촉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약간 공포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대로 네. 계속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진짜 12월 중순 혹은 12월 말에는 하루 확진 환자가 1,000명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1,000명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방역 전문가들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런데 정부 눈치 보는 몇몇 방역 전문가들 빼놓고 약간 독립적인 방역 전문가들 대부분은 다 1,000명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 진짜 이번 주 안에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음 주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진짜 정은경 청장이 이야기한 1,000명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백신 다른 나라에서 투여 이제 시작한다 이런 소식들 들으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백신을 언제쯤 그럼 맞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영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긴급 승인이 이미 났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7일 다음 주부터 접종을 할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요? 예, 미국인 경우에는 승인이 한 2, 3일 정도 늦어져서 12월 11일부터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네요. 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일단 파이자나 모더나가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단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은 얼마나 되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는데 다음 네. 주에 발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 게 존슨앤존슨 거하고 노바백스 거를 우리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후순이기는 하지만은 화이자도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네.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만일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백신인 경우에는 임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당국은 외국에서 일단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그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걸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백신은 안전한 게 훨씬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인 경우에는 또 승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는 승인이 나온다라고 할 때 제 예상으로는 5월에서 6월 정도는 되어야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서 내년 6월이요? 5월에서 6월.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승인이 나자마자부터 접종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러지 않다고 하면은 약간 더 늦어져서 가을이나 겨울 초입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첫 접종 대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또 고령층이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최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 초입에서 가을에서부터 겨울 초입 정도에는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아직도 거의 많이 남았죠. 멀었죠.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나 빨라야 하반기부터 전망하시는 현실화될 수 거죠? 있다. 왜 그러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일단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존슨앤존슨도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노바백스도 마찬가지고 승인을 전 세계에서 받은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선 화이자가 하나가 있고요. 아마 모더나는 곧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가 승인이 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년 2, 3월이나 되어야 국내에서 성인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백신들,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른 백신들은 임상 자체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걸 감안하고 성인을 고려하고 생산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을에서부터 겨울 초입 그런 정도는 되어야 첫 접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시다. 그렇습니다. 설 교수님 말씀 듣고 좀 답답해하시는 청취자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내년 봄쯤 안 될까. 네, 그런데 이게 또 그 외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안에 첫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첫 접종을 시작을 해서 1월, 2월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더라도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그다음에 유행이 좀 잡혔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려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유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보다는 상황이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영국이 12월 7일, 미국이 12월 11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면 우리가 독감 백신 때도 사망자 소식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첫 주사를 놓고 난 다음에 그 며칠 안에 사망자 소식이나 뭐 부작용 소식이 없다고 하면 일단 그 백신 좀 믿어도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를 들면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신경계에 나타나는 거는 10만 단위를 접종을 했을 때 몇 명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고작 해봤자 3만 명, 4만 명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타날 수 있는데 향후에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맞추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부작용들이 막 드러날 수가 그게 있거든요. 맞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타나나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또 있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만일에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네. 지금 미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파우치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TV 보는 앞에서 내가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백신에 대한 걱정, 예.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예. 백신에 대한 음모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기피하게 될 경우에는 백신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효과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훨씬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보다도 100배 이상이나 중요하고 만일에 실제로 접종을 했는데 사망자가 생긴다든지 또는 전신마비나 이렇게 해서 신경계 질환이 생겨서 완전히 온 인생에 불구가 된다든지 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백신을 1조 원어치를 주고 도입을 해도 몇백억 원어치만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국도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새 예산으로 백신 구입비 어제 국회 통과 9천억을 네. 잡았는데 9천억치를 덜컥 사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폐기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신을 몇 종류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4종류를 도입을 했는데 예. 다른 나라에서 미리 뭐 예를 들면 1, 2, 3, 4라고 해볼까요? 다른 나라에서 1을 썼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는 좀 더 안전하다. 이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순서를 또, 보면서 생기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 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울대 네. 교수님 사탕 하나 드려요.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전달해 주세요. 아 이거 밀크 캐러멜. 고맙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백신이 나와 접종된다는 뉴스를 보고 젊은 분들이 더 해이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백신은 맞고 싶은 사람은 돈 내고 미리 맞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감처럼 나라에서 정해진 날짜에 맞게 이걸 맞아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네, 일단은 백신 물량이 풀리면은 방금 최지은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백신 접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백신 뉴스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백신이 지금 풀린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엉망진창 상황이 유행이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코로나 종식 아니야 하면서 더 막 흥청망청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방역당국이 좀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니까 예.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통하지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백신이 악수가 되면 안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TV에서는 매일 아침에 코로나19 특집 방송을 하거든요. 10시 50분부터 11시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1시 반까지 하는데 특히 내일 아침에는 네. 백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죠. 예. 모든 거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내일 TV에서 코로나 특집 방송 TV로 예. 하시는 걸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깨알 홍보하고 계시는 거죠? 대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깨알 홍보가 아니라 내일 대놓고. 몇 시 한다고요?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예. 네. 코로나 관련 질문 이번 주에 꼭 가야만 하는 결혼식이 있는데요. 마스크 쓰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오면 이건 괜찮을까요? 부모님도 가셔야 돼서 걱정입니다. 우선은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안 갈 수 없는 모임에는 가실 수밖에 없는 모임이다. 그러면 가시기는 한데 가셔가지고는 일단 가능하면 눈인사 정도로만 하시지 식사를 하신다거나 네. 그 이외에 그 어떤 추가적인 모임도 하시지 마시고 행사장에 갔다가 예의만 차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오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저도 가시기는 하되 식사는 하시지 말라. 음. 그리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라. 이분의 질문이 식사를 안 할 건데 그냥 가기만 하는 거래요. 식사는 안 할 거고 그냥 가기만 하는 건 예, 괜찮을까요? 그건 뭐 마스크를 꼭 예. 착용한다는 전제로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손 씻기도 잊지 마시고 자주자주. 예. 저는 집배원인데요. 우편물 배달을 가면 자기가 코로나 자가격리자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집 문고리를 만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고리를 만지시게 될 경우에는 꼭 손을 씻으시거나 손을 씻기가 불편하실 경우에는 요즘에 엘리베이터에 그 소독제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문고리를 만지시고 난 다음에는 손 세정제로 손을 세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갑을 끼면 어때요? 장갑을 끼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장갑을 끼더라도 장갑을 낀 걸로 내 눈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장갑을 끼더라도 장갑도 끊임없이 바꾸실 수 있거나 그래야 아니면 되는구나. 장갑 자체도 소독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치료제는 언제 나옵니까? 이런 질문도 왔어요. 치료제. 백신 말고. 치료제는 완전히 특화된 좋은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특화된 치료제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약간 다른 접근법, 항체 기반의 치료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항체 기반의 치료제는 이미 미국에서는 2종류가 긴급 승인을 받아서 병원에 풀리고 있습니다.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것과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두 회사에서는 이미 긴급 승인을 받아서 풀리고 있는 건데 애석하게도 중증 환자들한테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증 환자들한테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증 환자가 중증화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치료제가 중증을 치료하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 있는데 중증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치료제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좀 제한된 효과를 낼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사용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백신에 관한 TBS TV 특별 방송도 기대가 된다고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내일 잘 하시고요. 예.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를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은요, 다른 음악에선 느낄 수 없는 안락함, 우리나라 전통 악기 소리와 함께합니다. 유튜버로 활약 중인 가야금 연주자 서예지 씨가 지금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놓칠 수 없는 귀 호강 기회입니다. 가야금 연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시각 3시 28분입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연주 먼저 듣겠습니다. 서예지 씨가 가야금으로 연주합니다. 칠갑산. 박수. 야, 서현 씨가 가야금으로 칠갑사를 연주하셨어요. 저희 지금 서현 씨 앞에 우리 4명 이렇게 앉아서 진짜 네, 넋을 잃고 예, 쳐다봤어요. 자리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진짜 숨 될것 죽여가면서 들어봤어요. 야. 네. 저는 가야금 연주하는 거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뵙는 네. 건 처음이네요. 아, 두 분은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인데요. 네. 진짜 신기한 게 소리가 귀에 꽂혀요. 아, 이게 줄을 한 번에 쭉 튕기는 거 있잖아요. 네. 전 그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하프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자, 서현 씨 일단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으로 커버 연주를 하고 있는 가야금 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야금 예지 씨. 가야금 네. 예지 씨. 아, 지금 뭐 문자로 콩밭 매던 우리 엄마 이제 허리가 굽어 그 콩밭을 맬 수가 없네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라고 주셨고. 네.
이 시간에 가야금 연주 들으니 저절로 마음이 산책되네요라고 주신 분도 계십니다. 구슬프게 들리네요. 친정엄마 생각나네요. 이런 문자도 왔는데요. 최지은 씨는 친정엄마 생각 안 나죠? 시어머니 생각나세요? 저희 어머니들은 콩밭을 매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 근데 진짜 뭔가 절절하게 아, 정말. 우리 가락의 그러니까. 선율이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네. 선율이 강 기자님 얘기처럼 콕 이렇게 마음에 콱 꽂히는 거 네, 있잖아요. 귀랑 마음에 콕콕콕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양구에 네. 있는 부모님 생각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목포에 목포에 계십니다. 계시- 네네. 목포에 계신 부모님 생각 안 나시죠? 양구라니요. 네. 우리가 지금 힐링 콘서트 하면서 바이올린, 첼로 네. 뭐 이렇게 많이 했었죠. 금관, 대금 네. 했어요. 관 대금.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우리의 전통악기 듣는 건 처음이잖아요. 대금 연주자. 대금 했었잖아요. 대금 대금 하나 했었잖아요. 있었지. 참. 김지연 네. 씨, 예, 네. 김지연 씨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네. 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우리 동네에 예. 상여가 나갈 때 앞소리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 계세요. 음.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네. 이거 뭐 좀 그거랑 그런 느낌마저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구슬픈데도 굉장히 구슬프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처음 현장에서 듣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가야금 소리가 생각보다는 크고 네. 가야금 네. 소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울림이 좋네요. 이게. 그 상여 나가는 소리 이거 종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근데 상영할 때는 이거랑 상관없죠 네. 원래는. 네. 아니, 제가 그런 봤습니다. 감정을 그만큼- 느끼셨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정서에 한 구슬품 그렇죠. 뭐 그런 이런 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악기가. 이거 아까 연주하실 때 뒤에 깔리는 음악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야금 소리인가요? 네, 그건 제가 따로 이제 녹음을 따로 해가지고 단주용으로 네, 이렇게. 단주용으로. 그것도 예지 씨가 녹음을 하신 네, 거구나. 네. MR처럼 그게 틀어놓고 네. 하셨구나. 이게 양손기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국악에서는 그래도 농연이라는 걸 해야지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근데 그 농연이라는 걸 양손으로 하면 들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연이 뭐예요?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떨고 하는 것을 거를. 네, 음을 떤다고 해가지고 농연이라고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한자어군요. 네. 아, 예. 근데 원래 가야금이 12줄이죠? 네, 12줄인데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거는 더 다양하게 많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 개량된 지 한 10년 연쯤 된 것 같아요. 아. 네. 6줄이에요 그러면? 네, 25줄입니다. 25줄. 네. 그럼 더 비싸겠네요. 가격대는 줄이 많으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줄이 더 제가- 많아. 아니 질문이 왜 항상 그래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줄수가 더 많으니까. 맞아요. 아 참. 뭐, 나 비싸요? 비슷하대잖아요. 비슷한데. 근데 솔직히 이제 서양 악기보다는 네. 가격이 그래도 제일 고가이면 그래도 2천만 원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서양 악기는 그래도 1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 국악기는 그 정도의 악기는 아직 없는 것 아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금 줄이 12줄이라고 시험 문제를 내면 틀린 시험 문제가 되겠네요. 아 그래 근데. 아 요즘에는 이제 저도 국악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12줄도 있고 계량가야금 18줄, 25줄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아, 요새는. 네, 그럼 그렇다. 이제 문제로 낼 때 이제 거기에 이 줄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네. 문제를 낼 수가 아, 있고. 그래, 그렇구나. 노래 있잖아요. 그 가야금에 뭐를 12줄에 싣고 둥기당기 네, 맞아요. 거기 12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12줄 그리고 25줄도 죄송해요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질문이 아니 근데 아니. 2천만 원이면 네. 그거 일시불로 사셨어요 할부로 사셨어요 저는 디스카운트가 있나 이거 종사자들 그럴까?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아니, 이거는 예. 그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네.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가야금 예지. 네. 그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청취자께서 정말 고급진 연주 감사합니다. 택시 안에 향기로운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한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예. 좋아하고 계시니까 어떤 곡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곡은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캐롤이랑 캐롤? 아 가야금으로 캐롤 연주가 돼요? 캐롤을 준비를 했거든요. 오 네. 그래요 그래요.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가야금
뒤쪽에 지금 의자 위에다 그 가야금을 설치하고 의자에 예. 앉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그 가야금 예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상의 총 조회수가 230만 회를 넘기셨어요. 와. 230만? 예. 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TBS FM 저희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현재 라이브 보실 수 있거든요. 현재 833분이 시청하고 계신데 1000명 넘어야죠.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야금 예지 씨가 조율 중이신데 네. 다 되셨나요? 네, 지금은 준비했습니다. 박수 네. 칠까요 그러면? 네. 자, 최진 아나운서가 곡 소개해 주세요.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 박수. 기가 막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 아니 빨리 선물 주셔야죠. 선물 이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진아 막대 사탕. 네, 막대 사탕 제가 이거 전달해 드릴게요.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 이거 가야금을 네. 보니까 이게 가야금은 진짜 이게 뜯는구만요 이게.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그냥 이 다른 악기처럼 이렇게 살살 쳐서는 안 되고 정말 뜯어야 되는구만요. 네, 이게. 손가락 힘으로 이제 살살 뜯어도 되고 세게 뜯어도 되고 힘으로 뜯어도 아니 그 진짜. 피아노 같으면은 흑건 백건이 있고 음계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야금은 그 표시도 안 돼 있잖아요. 아, 이거 25줄은 제가 이제 도랑 파에 저렇게 조그만하게 매직으로 칠해놨어요. 예. 이게 정말 안 칠해져 있으면 그거는 진짜 네,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네. 그냥 줄 위에다가 오른쪽 손가락 이렇게 놓으시고 농현하시고 네. 이러는데 야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아까 전 거 약간 구슬프게 들렸는데 이번 건 또 되게 경쾌하게 그렇죠. 들려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 하나하나를 정확히 안 내면 음악이 이상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야금이 제가 처음 봤는데 오늘 네.
생각보다는 연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네. 연주 한번 해보시려고요? 기타나 이런 거는 뭐 음을 하나 네. 그냥 뭐 지나가도 그러니까요. 뭐 기타는 그래도 이 코드 잡는 네. 이렇게 구획선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난리가 났네요. 감동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감동이 몰려옵니다. 네. 왜 이리 좋은데 눈물이 나는지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아니면 평생 못 들을 뻔했습니다. 예. 주셨고 가야금 소리 듣기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예진 씨 연주 소리는 마치 한겨울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바닥에 고인 작은 물구덩이에 규칙 없이 떨어지는 영롱한 소리로 들리네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이분은 시인이 보내셨나 봐. 어유 굉장히 문학적으로.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서 작은 물구덩이 규칙 없이 떨어진대. 야. 기가 막히네요. 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짜장면은 되나요? 라고 주신 분 계시고 아재 개그.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캐롤송 최고예요. 어머나 가야금 캐롤 특별합니다. 아주 좋아요. 예, 유튜브에서 가야금 버스킹 하시던 거 봤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버스킹은 어디서 하셨어요? 버스킹 근데 제가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버스킹을 제가 한 적이 아, 없으세요? 네. 뭐 다른 분이랑 헷갈리셨나? 예. 아, 근데 지금 유튜브가 1000명 넘었어요. 예, 진짜요? 연주하시면서 네,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인데요. 세상에 가야금으로 콩밭을 매다니. 최리구 씨 고맙습니다. 아까 칠갑산 연주 네. 들으시고 문자 보내셨나 봐요. 예. 최지은 장군 역시나 초딩 질문 고급진 연주에 싸구려 질문이라니. 또 이렇게 이런 질문을 아까 또 뭔 해주려고. 질문을 했었죠? 저 할부로 샀냐 일시불로 샀냐. 언제나 가격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 최지은 아나운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 밖에 밖에 김경래 그러니까 PD가 저를 이렇게 만드는 써놓은 거예요. 거거든, 읽으라고. 아니 설 교수님 제가 얼마나 또 지적입니까? TV에서 굉장히 그걸 지적이잖아요. 인정. 네, 근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저를 그냥 아니 그러니까 막아뜨리시는. 김경래 PD가 네. 싸구려 질문을 유도해 놓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올려놔. 참 나쁜 분이에요. 저는. 예. 아니 근데 설 교수님 어떻게 이거 딱 가야금 이렇게 곡조 딱 들으시니까 네. 힐링이 좀 되십니까? 많이 힐링됩니다. 예. 생각보다는 훨씬 왜냐하면 음악이나 다른 쪽으로 듣지 이렇게 실제로 가야금 연주를 듣기는 네.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듣는 음악은 훨씬 좋네요. 정말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듣는 음악을 우리가 이제 힐링 음악으로 한다면 네. 약으로 치면 어떤 약, 보약입니까? 약으로 약학과 치면요? 교수님입니까? 약으로 치면은 예. 뭐 언제나 비타민. 비타민. 진짜 좋아요. 비타민도 종류가 많죠. A, D, C, B, B1, B2, B12. 예, 뭐. 비타민 중에서 제가 제일 권하는 건 그래도 C입니다. 아, 비타민 C. 자, 앵콜 연주 예. 빨리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곡이 될 건데 세 번째 곡은요? 제가 예지 씨. 조율이 좀 네, 조율 좀 아름다운 해보고 계시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연주를 해 주신다고 해요. 네, 지금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도로 가서 이제 조율을 하시는 동안에 예. 뭐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코로나 블루다, 블랙이다, 뭐 코로나 앵거다 많이 있잖아요. 워낙 길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음악 들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죠. 네. 예. 그 의학적으로 뭐 뇌에 뭐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건가요? 네, 뭐 당연히. 도파민이나 뭐 이런 엔돌핀 같은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조율 다 되셨나요? 지금 연장을 들고 가야금을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 네. 예진님 유튜브 채널 보면은 뭐 BTS 노래 같은 것도 커버해놓고 맞아요. 막 이거 오늘 그렇다고 제가 듣고 하더라고요. 싶었는데 네, 시간이 네. 없어서 BTS 노래. 제가 조율을 지금 또 다 바꿔버렸는데.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네. 아니 뭐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셔야죠. 뭐 네, 그러면. 아 예. 이게 노래마다 또 이 조율이 다르게 돼 있나 네.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25줄로 개량된 가야금이 가요, 팝송, 클래식, 뭐 팝 이런 게 다 연주가 가능한 가야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도구가 따로 있구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조율하는 기타처럼 게. 조율하는 게 따로 있어요. 게. 다 되셨어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최 장군님. 예, 아름다운 곡 나라. 서예지 아름다운 씨의 나라. 예,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저는 이거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막 이런 데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그렇죠. 약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한 청취자께서 제가 예. 보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시그널 이 가야금 연주로 바꾸라고. 예지 씨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당연하죠. 짧아요. 그래요? 한번 이따 끝나고 좀 회의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감동의 문자 네. 계속 채도하고 있습니다. 서양악기 하프보다 더 풍미가 있고 은은한 게 우리 아. 고유 전통악기 가야금이 진짜 있었다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리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변함없이 좋은 연주 부탁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가야금 소리 아름다운 우리나라 심금을 울리네요. 감동입니다. 또 화물차 기사인데 상차해야 하는데 지금 못 내리고 있다고.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좋다고. 이제는 내리셔도 되겠네요. 네. 신의경님께서는 아들 수능 보내놓고 마음이 우숭숭했는데 뒤숭숭했는데 너무 좋네요. 완전 힐링됩니다. 네. 수능 끝나는 수험생들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오늘 네. 다 화이팅 해야 되는. 저기 예지 씨 혹시 뭐 집에 안 쓰는 가야금 같은 거 있어요? 배워보시게요. 어떻게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밖에 저 아저씨가 쓴 거예요. 이거. 꼭 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기 예지 가야금님 출연 소감 좀 해주세요. 짤막하게. 네, 저는 이렇게 라디오 출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맞아주셔서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가야금 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읽어오신 것 같아.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